자, 세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 판단 해가지고 세 점 ABC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험 범위 비슷한 거 있었죠? 네. 둔각 삼각형이 조건 해서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세 변의 길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랑 뭐랑 뭐 같다, 뭐 하다 이런 거가 나왔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지금 아래 풀이 과정도 보게 되면은 선분 3개를 구했죠. 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이 풀이 방법이 최악의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효과적인 풀이 방법이 있어요. 얘도 지금 접근 방법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접근 방법을 일단 뭘 해야 되냐? 일단 좌표 평면에 점 찍기. 이게 우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우선으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x축 y축 그리세요. 그리고 얘가 눈금을 좀 해봐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0이면은 여기네. a 한 칸. 그리고 b가 1, 마이너스 2면은 한 칸, 두 칸. 여기가 b. 그리고 c는 5,2. 그래서 c.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만들어 주세요. 됐어요? 자, 앞에 보세요. 이거 무슨 삼각형 같아 보여요? 이등변. 예? 직각. 직각이지. 야, 각비가 직각이잖아.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야매 아닐까? 아니, 보세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어떤 삼각형 같아 보여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직각 같아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돼. 아, 이게 어떻게 이등변처럼 보여요, 이게? 누가 봐도 직각인데. 누가 봐도 직각인데. 너 되게 이쁘게 잘 그렸잖아, 지금. 네. 응? 자, 직각 같아 보이잖아요. 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눈대중.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 B, C 이거 해가지고 선분 길이를 구하고 있을 거냐고요. 응? 그래서 얘가 보세요. 눈대중으로 봤더니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알기 위해서는 선분 A, B랑 선분 B, C 길이를 재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기울기요. 기울기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기울기와 B, C 기울기 구해놓고 수직이면은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은 직각인 거잖아요. 그럼 답은 직각삼각형 바로 끝난 거예요. 얘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풀이 방법이에요. 이거 서술형일 리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양 보고서 이등변 같은데? 그럼 이등변인 거야. 직각 같은데? 그럼 직각인 거야. 정삼각형 같으면 정삼각형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풀이 방법입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요. 넣어도 될까요? 네. 자, 아래도 보시면은 어떤 삼각형이 많은지 말하시오? 그림 그려요. 그래서 얘는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 얘 뭐 해야 돼요? 피타고라스를 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수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직방을 배우고 나왔어야 되는 문제긴 해요. 얘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미 공통 수학도 잠깐만. 수민아, 공수투 한 적 있어요? 전에 하긴 했죠. 한 바퀴 다 돌렸어요? 오케이, 다행이다. 제가 처음이었을까봐. 그래서 곱 마이너스 1 이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 방법이다 라는 거죠 이게.
자, 얘는 출제확률 높습니다. 얘는 되게 잘 나옵니다.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2, 고3에 올라가서도 문제 속에 이렇게 힌트로 이렇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예요. 얘가. 그리고 이 친구는 도형의 이동에 가서 최단거리 문제 할 때도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얘예요. 얘가. 자, 일단은 얘가 무슨 의미일까? 1, x, y, 와 좌표가 y 1과 0, 1,0의 사이? 아니 길이. 거리. 그러니까 x, y 어. 라는 점과 어. 1,0 어. 이라는 어. 점의 어. 거리. 길이.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 그래서 아까 뭔 말인지 알아요.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왜 계속 맞다라고 안 하냐면은 이거 설명하는 노력을 한번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니들 큰일 난다. 진짜. 이게 말로 표현 안 해보다 보면은 응? 대학 가고 싶으면은 설명하는 습관 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면접 못 봐줘요. 내가. 그쵸? x, y와 1,0 사이의 거리.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비슷한 방법이겠죠? x, y랑 누구? 마이너스 3,2. 그렇지.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의 최소값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우리 그림으로 좀 볼까? 마이너스 3,2면은 이렇게 되네. 얘가 1,0이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2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x, y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A, B 음. 네 올라가 있다. 그렇지. 선분 AB 위에 P가 있다, x, y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최소값이 선분 AB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선분 선분 AB 위에 x, y가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표 유형이니까 문제 보자마자 바로 선분 AB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세요. 물론 당연히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네. 이해됩니까? 이걸 막 전개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전개를 시도하는 순간에 얘는 5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두세 문제 이상을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은 내신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거 선분인데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필수 유형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다라는 건 다 나왔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근데 솔직히 그 모의 평가 잘 만들지 않았어요? 출제확률이 많이 높아. 그러니까 이번엔 그 미리 보는 기말고사 다 내가 만들었어. 응? 근데 나는 참 이게 딱 여러분이 보내주는 시험지를 보면서 야 이거 모의 평가에 나왔던 거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애들 잘 받겠는데? 했는데 보내주는 점수는 그래가지고 얘 똑같으니까 패스해보자. 얘 어떻게 정리할까? 얘 뒤에 거를 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방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방의 그 표준 형태로 바꾸듯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내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뭐야? 0,0이랑 마이너스 4,2를 잇는 선분 길이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갈게. 자, 필세지 6번. 얘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파푸스. 자,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에 써져 있어요. 그쵸? 근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는 볼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은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공식은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거 할 때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 그냥 넘겨. 패스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때. 네.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내신 대비니까요.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얘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중선인 경우에서 얘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중선은 무기중심 상황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신에서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그것도 변별성을 갖고 있는 애예요. 얘가 그래서 미리 선행한 아이들한테 이제 이점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공식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AB 제곱 더하기 A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B가 여기, AC가 여기. 이렇게. 그쵸? 이거 제곱들을 각각 지금 더한 거야. 이 파란색의 제곱들을 더한 거가 지금 뭐하고 뭐? AM하고 BM하고 이렇게. 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해하려고 들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세요. 얘는. 자, AM이 지금 중선인 거죠. AM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B 제곱이랑 AC 제곱 하면은 AM 제곱이랑 BM 제곱 각각 더한 거에다가 뭐를 하고 있어? 2배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래요. 이게 또 하필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요. 코시 슈바르츠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물론 시험 범위에 명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대평은 모릅니다. 너희는 3주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명제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코시랑 파푸스 중선 정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명제 안 들어갈 테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증명하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임의로 해가지고 지금 정미집의 좌표를 일단 써줬어요. A는 그냥 A, B라고 놨고요. 여기 중점이었던 이 부분을 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X좌표가 C,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써준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AB 제곱 하면은 두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AC 제곱도 마찬가지 두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계산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더하고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사라지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자, 그리고 AO 제곱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온 거고, 그리고 BO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C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둘이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얘가 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더했더니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연히 얘가 2배 더하고서 2배를 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이 공식 성립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모든 근데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인 경우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가 직각이 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뭐냐? 외심이에요. 얘가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원이 돼요. 이거 원방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안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 문제로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문제에 파포스 중선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포스 중선 정리 단독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원방 내부에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과정을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불필요해. 얘가. 근데 직각삼각형 외접원이랑 연결이 된다. 얘가.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 외접원. 연결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게 되면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얘가 변별력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중간고사 킬러는 원방이라고. 그래서 얘는 공식 숙지만 하세요. 공식 숙지만. 저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 너무 짜증나. 들려요? 예? 엘리베이터 안 들려? 나만 들려? 우웅거리는 소리가 있긴 한데. 우웅거리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너 엘리베이터 작동 원리는 아니? 도르래. 응.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응. 도르래 케이블이 있어. 케이블이 감기는 도르래가. 거기서 지금 마처럼이 들리는 거야. 이게. 윤활제 부려야 돼. 엘리베이터 급할 때는 직접 만들 줄 알아야지. WD 이상을 부리면 쉽게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문제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식 숙제에만 좀 집중을 하세요. 이 파푸스 중선 정리는 이렇게 하고,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일요일이잖아. 우리 과제는 유형편 안 나갈 거예요. 개념편만 과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와우, 진짜요? 그럼 유연은 맞죠? 유형한 건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 그때가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틀 동안은 일단은 그 개념편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자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분점. 됐습니까? 자, 내분점 얘는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대 PB는 M 대 N으로 해가지고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 그래서 AB를 M 대 N으로 내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얘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래 딱 써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AB를 M 대 N으로 하는 거랑 BA를 M 대 N으로 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가지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명확하게 그 개념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2와 X1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려서 공식 넣으면은 망한 거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죠. 순서대로라고. 얘가 선분 AB를 이라 됐으니까 얘가 A가 앞에 있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A가 M을 가져가는 거고 B가 N을 가져가는 거다.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분 AB를 2대 3이라고 하게 되면은 A가 2를 가져가고 B가 3을 가져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가 A 여기가 B 이렇게 했을 때 A 쪽이 2를 가져가고 B가 3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의미라는 거죠. 그쵸? 여기 그림도 있네요. 지금 봤어요. 그래서 얘가 A, B를 M 대 N이니까 A가 M을 가져가고 B가 N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 P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은 사라지긴 했어요. 외분점은. 하지만 외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누구 때문에? 원망.
누구? 무슨 원이야? 걔가 아폴리 파포스 아폴리파푸스? 아폴로니우스. 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100% 나올 거거든. 이번 중간고사 때 걔는 100% 등장할 친구야. 근데 걔가 외분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것만 한번 이렇게 적어 놓고 갑시다. 얘가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라고 이렇게 하고 그림으로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얘도 근데 원리는 똑같아. A가 M을 가져가고 B가 N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외분이라서 선분 A, B 바깥에 잡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잡혔을 거 아니야. 여기가 M, 여기가 N,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내분점 P 이렇게.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뭔데? 이 점 P와 점 Q를 뭐로 하는? 중심으로. 중심 같은 소리가 오네. 중심 두 개요. 그래서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아폴로니우스라는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건 절대 안 나오니까. 근데 걔의 양 지름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건 알아야죠. 그쵸? 그래서 저것만 둘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 얘는 100%니까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자, 넘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직선 위 선분에서의 내분점. 근데 얘는 애초에 점의 좌표에서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x1과 x2만 가지고서 계산하면 됐었죠. 그쵸? 근데 뭐 사실 얘는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뭐 무관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중요하죠. 얘는 x1, y1, x2, y2.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를 지켜야 되죠. 얘가 이제 x2냐 x1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내항 외항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내항
B랑 M이랑 곱하고 외항 A하고 N이랑 곱하고. 그래서 이제 A 대 B는 M 대 N이다. 왜? 아까 말했었잖아. A가 M을 가져가고 B가 N을 가져간다고. 그치? 그래서 A 대 B가 곧 M 대 N이다. 그래서 B랑 M이랑 곱해야 돼. 그러니까 내항. 이거 외항 A랑 N이랑 곱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B의 X좌표랑 M이랑 곱해야 된다. 그래서 B의 X좌표가 뭔데? 그게 X2잖아. 그렇지? 그래서 X2와 누구를 곱해야 돼? M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명확하게 잘 구분해야 돼. 공식 잘못 쓸 일 없게. X2, X1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해가지고 공식이 뭐였더라? 이런 소리 나오고 있으면 진짜 때릴 거예요. 이해했죠?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중점은 무슨 얘기야? 그냥 평균 얘기야, 평균. 얘가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가 이제 중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식 숙지 확실하게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집어치우고. 공식 증명하는 과정이네요. 필요 없어. 자, 얘로 바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두 점 나와 있고요.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 그쵸? 그래서 공식 한번 써봐야죠. 그쵸? 일단 공식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P라는 점 한번 해봅시다. 얘가 선분 AB를 2대 1로 한다고? 그럼 BX 좌표랑 2랑 곱해야죠. 그쵸? 그리고 AX 좌표랑 1이랑 곱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BX 좌표 하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AX 좌표 하니까 4 곱하기 1. 그쵸?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2 플러스 1. 그쵸? 내분이니까. 자, 그럼 Y좌표는 똑같이 분모는 똑같아요. 2 플러스 1. 그리고 2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 B의 Y좌표. 그래서 6 곱하기 2. 그리고 1이랑 A Y좌표를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 그쵸? 그래서 이게 P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식 확실하게. 근데 외분점이 어떻게 되죠? 외분점이면? 외분 점이면은 빼야 돼. 그렇죠.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기만 하면은 외분점이에요. 아까 위에 쓸 거 그랬나요?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써놓자. 외분점 Q. 그래서 M-N MX2 마이너스 이렇게 다 똑같은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얘도 이제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를. 자,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가 점 P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나도 알아요. A, B가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안 나오는 거 나도 아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A 좌표가 지금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 좌표가 마이너스 2, 6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대 1로 내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3등분으로 됐을 때 그렇죠? 3등분으로 됐을 때 여기가 지금 P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X 좌표만 한번 봐봐. X 좌표에서 차를 하게 되면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3 차. 차 6. 그래. 6이요, 6. 이해돼요? 그러면 A에서 B로 얘가 점의 평행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할 때 X가 마이너스 6만큼 감소를 하고 Y 입장에서는 9만큼 증가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증가하는 량을 3등분 하겠다라는 거야. 얘가.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가 3등분 하게 되면은 이 한 칸이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거야. 이 한 칸이 의미하는 바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저 한 칸이. 왜? 세 칸을 가야지 X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한 칸만 가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P까지는 얼만큼 갔어? 두 칸 간 거야. 그래서 P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 좌표는 원래 4에다가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렇죠? Y 값은 원래 마이너스 3이었는데 플러스 3을 두 번 했으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0,3이네. 이해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보고서 X축 방향으로의 증가량을 3등분 해버리는 거예요. 증가량을 3등분. 그래서 얘는 세 칸 갈 거를 두 칸밖에 안 놓은 거잖아. 해가지고 두 칸만 이동시키면 되겠잖아. 라고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공식을 써야만 문제가 풀리는 방법보다도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으로 봤을 때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뭐야? 자, 이거는 1-3 얘는 1대 B로 내분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공식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증가량 어쩌고 해가지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시도도 못해 얘는. 그래서 이거는 공식 써가지고 해. 이런 건 지금 그런 얘기고 자매품이 있는데 T 대 1 T 대 뭐 2 빼기 T로 내분 이런 게 있거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도 공식 써. 그 얘기야. 잠깐만 1 빼기 T라고 써야겠다. 1 빼기 T 이런 거. 이해했어요? 뭐야 바로 나왔어. 없는 줄 알고 얘기했더니 바로 나왔어. 그래서 T 대 1 빼기 T 공식수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해서 얘 보면은 지금 공식을 써줬죠. 이렇게 우리도 한번 써봅시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얘가 B의 X좌표랑 T랑 곱하는 거고 A의 X좌표랑 1 빼기 T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P 좌표를 일단은 구해보자고요. 내가 분모는 T 플러스 1 빼기 T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리고 분자는 B의 X좌표 그러니까 7 곱하기 T 더하기 A의 X좌표 5 곱하기 1 마이너스 T 콤마 그리고 여기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이거 y좌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t. 그리고 더하기 a의 y좌표 5 곱하기 야. 아, 나 이거 잘못 썼네. 2인데. 미안해. 얘가 1 빼기 t.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나온다고? 얘가 5t 플러스 2,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렇게 된대. 근데 얘가 지금 어떻대요? 1사분면 위에 있대요. 1사분면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다 양수다. 그렇지, 양수다.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내분점이 예를 들어서 y는 2x 위에 있대. 그럼 뭐야? y는 2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얘는 좀 다른데. 자, 얘는 살짝 풀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서 따로 정해볼게요. 자, 특징이 뭐냐면요, 몇 대 몇으로는 바뀌어요. 근데 뭐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뭐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축 위에 있다라는 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x축 방정식이 뭐죠? y는 0. x축의 방정식이 얘가 x축이 y는 0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는 y좌표가 0이 됨을 이용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좌표가 0이 되는 거를 이용을 하세요. 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린 지금 y좌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a,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야. 수직선으로 보는 거지. 얘가 수직선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봐봐. 얘가 a가 a고 b가 2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3대 1로 해가지고 내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3대 1.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 내분점을 지금 우리가 P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P는 y좌표가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온다 이거야. 얘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얘는 수직선이잖아. P하고 B 사이가 실제 길이가 어떻게 돼? 0하고 2잖아요. 실제 길이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A하고 P 사이는 실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배가 되니까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A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Y좌표만 보면 된다는 뜻이야. X좌표 신경 쓰지 마. 지금 그인 거지. 그러니까, 됐죠? 그럼 나머지는 끝났죠? 자, 넘어갈게요. 자, 얘는 해석 방법. 2AB는 BC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2AB는 BC. AB가 있어요. 일단은 AB가 이렇게 있고 그 연장선 위에 C가 있다.
잠깐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물론 나도 A, B가 이렇게 같은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은 이거 기울여서 그려봤자 뭐 어디다 쓸 건데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EAB는 BC라고 했을 때 C 위치를 우리가 잡을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 AB 길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1일 때 이 BC가 지금 2배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K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2K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방법 1 얘는 공식 잠깐만 외분 공식 이용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걸까요? 3대 1. 아 3대 2. 3대 2죠. 그렇죠. 3대 2. C까지 거리를 보는 거거든. C까지. A에서 C까지는 3. B에서 C까지는 2.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3대 2로 외분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지금 이 A, B는 BC 나와 있으면은 뭐야 1대 2거나 2대 1이어야지 왜 갑자기 3이 나와? 이걸 이해 못해 애들이. 그래가지고 공식 이용해서 풀라고 하면은 그렇게들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직접적 그려봐가지고 A로부터 C까지가 몇인지 B에서 C까지가 몇인지 그렇게 봐야 돼. A에서 C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3K이고 B에서 C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2K이기 때문에 3대 2라고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근데 얘를 1대 2나 2대 1로 막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틀리는 거야. 얘가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얘가. 자 그냥 방법 2번이 뭐냐? 평이동이에요. 증가량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게요.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7 그쵸?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되는 거야? 플러스 4 이해됩니까? A에서 점 B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려고요. 이해돼요? 네. 자 잠깐 쓰는 거 멈추고 봐봐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가 지금 한 칸이잖아. K 그쵸? 자 그럼 B에서 C로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 2배량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2배량이기 때문에 B에서 C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2배니까 14 이해돼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B 좌표에다가 14, 8 더해주세요. 그래서 C 좌표는 뭐가 나오는 거야? 21,13 이렇게. 이해돼요? 얘가 제일 간단해요. 풀이 방법이 짧고 가장 빨리 풀 수 있어요. 평이동. 그래서 증가량으로 바라보는 거. 근데 단점이 뭐야? 비슷하다. 아니 서술형이 못 써요. 이거는 그 어느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아. 내가 만들어낸 거라서. 그래서 내가 만든 방법이라서 없어요 얘가. 그래서 근데 사실 솔직히 얘를 서술형으로 내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어려운 서술형을 낸다. 아폴로니우스 원을 내겠죠. 네. 어려운 서술형을 내는 게 목적이다. 네. 근데 보통 근데 뭘 하느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내요.
원하고 직선이 이제 교점이 생길 때 안 생길 때 있죠. D는 얼 아니면 D가 얼보다 작다. 아, D가 얼보다 크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D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교점계수 셌었잖아. 그거. 걔가 서술형 문제야. 걔가. 아폴리니우스의 원은 그 외분 응. 그 공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평행이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외분점 공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얘는 A, B는 4B, C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A, B는 4B, C. 그러면은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게 4K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K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지금 4,12 여기가 지금 A, B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풀이 방법 1번으로 먼저 해봅시다. 풀이 1번. 그래서 얘는 점 C는 선분 AB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뭐 한 거죠? 5대 5대 1로 뭘 한 거야? 외분한 거예요. 아, 근데 있잖아. 문제가 있다. 우리가 B 좌표를 몰라. 오히려 C를 알고.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점 B는 선분 AC를 어떻게 한 거야? 4대 1로. 그렇지. 4대 1로 내분한 거예요. 이해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A랑 C 좌표를 아니까 B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점 B는 AC를 4대 1로 내분합니다. 공식 쓰면 이제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 2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풀이 2번. 풀이 2번은 이제 평행이동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A에서 C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12에서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뭔데? 5칸일 때야. 얘가 5K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 하게 되면은 그게 4K였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5칸만큼 가는 게 아니라 4칸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X축 방향으로 5칸이 아니라 4칸만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8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그래서 A,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4에서 마이너스 4 해주고 12에서 마이너스 8을 해주는 거니까 0,4구나. 이게 더 간단하죠. 넘어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딱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정수로 떨어지죠. 이게 사실 출제의 의도인 거예요. 정수로 떨어지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부터가 수상하잖아요. 분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푸는 거가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사실.
공식 쓰고서 멍청하게 이렇게 해서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래 걸리게 만든 거야 지금. 간사하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신은 그래요 이게. 자, 필수제 4번 보겠습니다. 얘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평행사변형 이렇게 써놨어. 평행사변형. 네, 얘랑 지금 문제는 다른데 아까 비슷한 걸 우리 하나 했거든요. 그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려. 일단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딱 봤었죠. 그럼 얘도 대략. 대략적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내가. 자, 그래서 얘도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3 그리고 1,8 1, 2, 3, 4 8 여기는 C. C가 안 써져. C 이렇게. 잠깐 D잖아. C가 아니라 D잖아. 미안해. 이거 D.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사각형 ABCD 하게 되면은 알파벳 ABCD가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지금 AB면은 C는 여기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ABCD 이렇게 되지. 또는 이렇게 되거나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 A, B, D면은 여기 이렇게 C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D가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기지 마세요. 이거는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여기도 C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학교 가서 따져봤자 그거 인정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려면은 여기에 C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저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쵸?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BD 중점이랑 AC 중점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BD 중점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AC 중점이 그 중점에 되게끔 해가지고 했죠. 그쵸?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방법. 이거는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인 거고,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평행이동.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역용한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A에서 D까지 이동하는 이 평행하는 이동량,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이동량은 뭐랑 똑같아야 돼요? B에서 C로 이동하는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점 A와 D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플러스가 됩니까?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5예요. 그쵸? 그러면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은 C는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 플러스 3, 콤마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평행이동. 이게 어려우면 중점 구하시던가요. 그리고 내신 시간 망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시간 고려하셔야 돼요.
반 맞추는 거 집중하면은 우리 망합니다. 중간고사 해가지고 이번에는 원방이 아닌 것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방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 문제당 1분이 걸리면 안 된다고요. 빨리 풀어서 남은 시간들을 원방에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왜? 원방은요 여러분 그림 그려놓고서 힌트가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못 풀 겁니다. 원방. 그래서 원방은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뭐 닮은 조건이 있을 텐데 누구랑 누가 같지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오래 걸릴 텐데 원방들이 다 죄다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원방 못 풀면은 등급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푸느냐가. 얘가. 이해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마름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2, 3. 고 2,1. 그래서 t 이렇게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b가 지금 y좌표면 알고 있죠. y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는 y는 마이너스 1 위의 점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3 위의 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에다 그려놔. y는 마이너스 1. 이거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평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건데 BC가 이제 대략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 D로 이동하는 만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B에서 C로 이동해. 얘가. 그래서 얘가 모양이 잠깐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거 설마 A가 0보다 작다라 그랬구나. 그렇지. 얘가 그림이 이상하다니까 지금.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얘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 나와요.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잠깐 앞에 보세요. 앞에.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거 마름모 아니에요? 그쵸? 얘도 마름모예요. 근데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져도 이게 마름모 형태가 나와요. 얘가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게 플러스 쪽에서 한 번, 마이너스 쪽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이동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야? 플러스 4.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니까 y축 방향 마이너스 2는 지금 성립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라는 걸 통해 가지고 A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은 그게 B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A에다가 4를 더하면 그게 B일 것이다.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이제 평행사변일 뿐만 아니라 뭐도 돼야 돼. 마름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C고 B네.
안 돼.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추가적으로 선분 AB는 선분 AD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이렇게. 선분 AB는 선분 AD. 자, 그러면은 선분 AB 길이 구하게 되면은 선분 AB 물론 이거 제곱하면은 이제 루터 사라지니까 좀 좋겠죠. 얘가 그래서 AB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A 제곱에 더하기 4의 2에 플러스 20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선분 AD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실제로 수치가 나오죠. 얘는 16 더하기 4 2가 20이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4A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B 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 좌표는 4를 더한 거니까 얘는 0,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얘가 끝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얘까지만. 자, 내각의 이등분선. 얘도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얘도 내각의 이등분선. 얘가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해가지고 얘는 일단은 공식 숙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얘가 내분이랑 연결이 돼요. 내분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아래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AB 대 AC는 BD 대 CD. 자, AB 대 AC. 얘가 이제 뭐랑 똑같다? BD BD 대 DC. 오케이. 이해했어요? 예,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고등과정에서 활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럼 중학교 때는 여러분 막 증명하고 난리 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각의 이등분선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얘는 바깥에다가 평행선을 그어 이렇게 해가지고 닮음인 거 이용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세요. 이제는. 그래서 얘는 AB 대 AC는 BD 대 CD. 근데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이제 고3 갈 때까지 내각의 이등분선은 계속해서 나오고, 고2 올라가게 되면 얘가 삼각함수랑 같이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쓸래라서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각 이등분선 일회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제 AB 길이와 AC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 길이 구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항상. 얘가 X값이 지금 3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Y값이 4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3대 4대 5잖아요. 5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선분 AB와 선분 AC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3대 4대 5, 6대 8대 10,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이런 식이에요. 특수각 특수비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AC도 보세요.
x값 얼만큼 커졌어요? 6. y값 얼만큼 작아졌어요? 8. 6대 8대 10. 이거 10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고 있으면 진짜 바보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얘가 특수각도는 특수비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해요. 이 시간 단축이니까 얘가. 그래서 AB 대 AC가 뭐예요? 5대 10, 1대 2란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K면 얘가 2K란 얘기야. 1대 2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죠. 점 D는 선분 BC를 1대 2로 내분한다. 공식 쓰세요. 그게 풀이 방법 1번이고요. 풀이 방법 2번 뭐겠어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평면지표. 그 평이동. 마이너스 2에서 7이니까 x값 어떻게 돼요? 지금 플러스 9. y값은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원래 플러스 9 해야 되는 거를 3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3분의 1만 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만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D 좌표는 뭐야? x에다가 3 더하니까 1.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끝났네요. 이렇게. 네. 이해돼요? 빠르게 푸는 방법 숙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풀지 뭐 진짜 큰일 나요. 2학기 때. 그래서 원방은 문제 보지도 못한 상태로 시험 공부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점수차가 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방을 다 포기하게 되면은 그 배점은 다 원방이 있었을 테니까 점수차가 몇 문제만 못 푼 것 같은데 아주 크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이거 뭐 대 뭐는 뭐 대 뭐예요? A, B 대 CA는 음. BD 대 DC. 그렇죠. 자, 그럼 AB 길이 보세요. AB 길이 얘 지금 뭐예요? X값 6만큼 커졌고 Y값 8만큼 커졌네요. 10이에요. 6대 8대 10. 이해했어요? 자, AC 길이 보세요. X값이 3만큼 커졌는데 Y값은 4만큼 차이 나네요. 5예요. 됐어요? 그래서 2대 1이에요. 2KK.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C에서 B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C에서 B로 이동하게 되면은 X값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고 Y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의 1 조각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D는 6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끝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